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주가가 종가상으로 다시 4만원대를 이탈했습니다. 자, 6주 동안 진행되고 있는 플랫형 조정의 끝은 어디일까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강보합세의 흐름이고요. 다우라든지 S&P 그 다음에 중소형 중심 러셀 같은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좀 마이너스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 시장이 이제 장 초반에는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오후 이제 2시 반 이후에 이 하락세가 좀 세졌죠. 결국은 이제 영국 관련되는 부분에서 최근에 재무장관 교체를 하면서 이 감세안을 이제 처리하면서 이 파운드 가치라든지 금리 단이 좀 내려왔는데 다시 또 이 파운드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면서 선물 흐름 같은 경우가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에 등락을 하면서 여전히 좀 변동성이 좀 강한 흐름이죠. 자, 테슬라의 발표가 또 어찌 될지도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흐름이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좀 몇 가지 타이틀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넷플릭스 관련되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이 실적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가입자 수가 뭐 늘면서 오늘 이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We remained bullish on equity 주식에서 이제 강세로 우지는 여전히 낫겠다. 이 오펜하이머죠. 대표적으로 이제 월가에서는 강세론자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뭐 SK텔레콤 뭐 투자를 과거에 했다든지 지금도 뭐 주요 투자자로 있고요.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오펜하이머가 S&P 500이 올해 한 5,300 정도까지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최근에 4,800으로 좀 낮췄다가 이걸 다시 거의 4,000대로 낮춰서 전망치를 30%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강세론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많은 어떤 이제 좋은 기업들이 오브솔드 감매도 상태다 이러면서 두 가지의 어떤 이제 사야 될 주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세론자의 어떤 기관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매수 사이드로 이야기를 한다 이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뭐 공직자들 이제 뭐 재산 공개 이런 걸 뭐 하는가 보죠. 그래서 surprising outcome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냐면 낸시 펠로시의 남편이 이제 뭐 이 공개 주식 보유 공개를 하는 중에 거의 뭐 한 10억 이상 손해를 봤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준에서도 그 지역 연준 존재에 이제 주식 관련되는 부분 매매로 좀 이제 구설수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어떤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적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야기들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면서 시장에서 여전히 좀 변동성이 좀 강합니다만 이 바닥과 추가 하락의 팽팽한 맞섬이 지금 계속 이제 시장에서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좀 빠졌다가 다시 3원 50전 정도 올라서 1426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 차트를 잠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요. 최근에 환율이 상당히 뭐 이렇게 부담스러운 어떤 수준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 1400원대 위에서도 1500원대도 뭐 갈 분위기로 갔다가 차트상으로 보면 10월달 들어서 좀 의미 있는 어떤 차트를 일단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고점에서 쌍봉의 흐름들을 일단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고점 징후를 기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환율의 어떤 안정감을 본다는 말은 결국 이제 달러 지수의 어떤 약세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동반을 할 때 뭐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 단이 뭐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최근 이제 9월달 10월달에 이 달러 인덱스도 이제 고점의 흐름들을 쌍봉을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국내 원달러 환율에도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정책 금리가
지금 시장의 어떤 실세금리하고 거의 연동하고 있는 이 10년물 국채금리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 정도로 지금 급격하게 올라와서 지금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당 기간 뭐 진행되기보다는 일단 고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라든지 하락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수준까지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준다. 이런 어떤 의미도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어떤 지점이죠. 자, 그런 가운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매수했기 때문에 거의 13일 연속으로 2주 넘게 꾸준하게 일단 거래소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중심의 어떤 매수 흐름 그리고 코스닥 돈을 매수했는데 선물 쪽에서는 좀 매도를 했어요. 자, 개인들은 좀 매도하는 흐름이 나왔고 어제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증권사 중심으로 매도를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뭐 장기 투자자인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은 이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를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에 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2배 가까이 좀 많은 흐름으로 오전장에 상당히 좀 기대를 했죠. 왜냐하면 해외 증시가 좋았고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도 뭔가 좀 이제 추가적인 어떤 상승 흐름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 시장을 좀 봐드리면 2130선에서 조금 이제 천천히 도는 뭐 V자의 형태의 어떤 반등보다는 2008년, 2009년도의 어떤 바닥 잡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향후에 어떤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자, 이제 9월 말에 2130까지 있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일봉상입니다만 다중바닥 형태의 흐름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기서 바닥을 만들지 추가로 조금 더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거래량은 9월 말부터 지금 많은 거래량이 나온다고 하는 말은 변동성도 커집니다만 이 정도 하락에서는 매수도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못 버티는 사람들이 어떤 이 반대 매매 물량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ADX 지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9월 말에 이제 많이 이제 하락 각도를 키웠다가 최근에 이제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최근에 하락의 흐름들은 이제 추세가 약화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상승으로 아직 전환을 안 했기 때문에 상승 전환 시에 ADX 지표가 올라가는지 여부도 중요하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정도 지금 추세 전환이 일봉상에는 조금 벌어져 있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 마이너스는 했습니다만 이 단기로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9월 말에 강력하게 좀 하락을 했다가 이 50m로 내려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바닥을 잡는 어떤 플랫형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하락의 각도들은 좀 낮춰져 있는데 아직 상승의 각도가 세지 않기 때문에 계속 어떤 이런 구간을 다지면서 이제 팽팽히 맞서는 어떤 흐름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다 이래 봐야 되겠죠. 자, HLB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특별한 기사가 좀 있는 건 아닌데요. 오늘 이제 이 공매도하고 대차잔고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후에 뭐 났던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HLB가 주식 대차거래 잔고 증가 상위 이제 4위 정도 돼 있죠. 최근에 잔고 증가는 이제 쉽게 말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대차를 신규로 체결하는 물량에다가 기존에 이제 빌려 갔던 부분을 상환하는 부분을 뺀 게 이제 잔고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잔고가 증가한다는 말은 새로 이제 체결하는 부분들이 상환하는 부분보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에서 이제 수급이 조금 다시 좀 고여 있는 요런 상황으로 주가가 좀 내려와서 쉽게 지금 올라오고 있지 못하는 어떤 흐름에서 오늘 또 4만을 또 내려가는 어떤 흐름도 보였죠. 그리고 이제 대차 거래 체결 관련되는 부분은 2등으로 올랐다는 말은 신규로 체결되는 물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 사이트에서 한번 살펴봐 드리면 요게 이제 그 공매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19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체결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한보다는 훨씬 많다는 게 보이십니다. 어제는 이제 뭐 체결보다 상한이 좀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체결하는 것보다 이제 상한 관련되는 부분들이 작죠. 그래서 이제 잔고가 당연히 늘어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대차 거래가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공매도하고
직접적으로 100% 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이 대차 거래를 일으키는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일단 공매도에 쓴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가 5월 달에 이제 그 이슈가 있었을 때, 그 전에 회사 발표에서 이게 좀 너무 공매도가 많았다. 그래서 한 700만 주 잔고에서 최근에 이제 한 520만 주 정도로, 그때보다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여전히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 잔고가 있고요. 수급이 좀 약화된 상태에서는 이 부분들이 이제 장중에 프로그램하고 연계되어서 이제 압박을 하게 되면 이 호재에서도 못 올라가고 계속 이제 누르는 힘들이 이제 벌어지는 어떤 흐름이 차트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HLB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아침에 좀 올라가야 되는 어떤 흐름에서 거래량은 어제 이제 양봉을 그대로 이제 돌려버리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이제 공매도가 연계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제 프로그램 쪽 매수가 나왔습니다. 이어가지 못하면서 음봉을 좀 맞았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하고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같이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누를 때는 항상 이제 프로그램과 공매도가 있으면서 눌러주면서 이 6주 동안 이 에스머케 이후에 추석 이후에 급격하게 가격 조정하고 난 다음에 거의 지금 한 달 반 이상의 어떤 좁은 어떤 박스권의 어떤 눌림이 있는데, 이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료를 반영해서 사실 좀 10월 달에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이 프리엔데이 관련되는 부분과 이뮤노믹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재료가 그렇게 약한 편이 아닌데, 이때 올라가고 난 다음 힘없이 내려왔고 거래량 없이, 자, 이 이뮤노믹에 이제 그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뭐 한 2주 안에 이제 뭐 데이터가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HLB 테라피틱스가 연동을 하겠습니다만, 이 좁은 어떤 박스권의 흐름들을 하다가 이제 그 이제 재료를 반영해서 올라가야 되는 뭐 그런 어떤 분위기로 지금 주가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중에 관련되는 어떤 부분에 부딪히는 어떤 부분들이 여전히 압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재료와 거래량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좁은 어떤 볼린저 밴드 구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향후에 어떤 추세 변환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분위기의 어떤 가격권은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이 4만원대 빨리 이제 다시 올라가서 42,000원, 45,000원대의 윗단 시도들을 하는 어떤 흐름이 거래량과 동반되면서 나와야 주가의 어떤 반응이 나오는 어떤 흐름이 나온다. 이 부분이 내일 또 나올지 살펴보시라, 이렇게 투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